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민주당 경선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순간에 왔죠. 그런데 여전히 그 몇 군데에서 뭐 영입 인재들이 현역 의원을 누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제 경기 광명을에 친이낙연계였죠. 양기대 의원이 탈락을 했죠. 영입 인재인 김남희 변호사한테 졌습니다.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된 인천 부평을 여기서는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그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땄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입 인재들의 성적이 꽤 좋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? 뭐 그거는 역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당내에 또는 당외에 다 알려져 있고,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, 특히 그 중에서도 개딸 중심의 지지자들이 이 후보한테 대표의 뜻이 있다.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, 그리고 그 외곽에서 요새 친명 유튜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김어준, 이동형 뭐 이런 사람들, 뭐 친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민주당,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반대도 있죠. 뭐 완벽하게 친윤 뭐 또는 친한동훈 뭐 이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외곽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들이 그 민주당의 기존 멤버들을 다 이렇게 솎아내는 데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양태를 경선에서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총선 후 신주류 누가 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.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 다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거의 전원이 단수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경선을 치르더라도 이기죠. 단수공천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몇 사람 꼽으면 류삼영 전 총경, 서울 동작 의뢰에 단수공천을 받아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의사죠. 강청희 씨는 서울 강남 의뢰 이제 단수공천을 받았고, 뭐 이재성 뭐 기업인인데 부산 사하을,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의 뭐 증손자라고 하는 김용만 씨는 경기 하남을, 그 다음에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은 화성을,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성북을, 뭐 이지은 전 총경 서울 마포갑, 노종면 전 YTN 기자 인천 부평갑,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뭐 전주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단수공천을 다 받았다. 이 사람들이 이제 총선 후에는 이재명 체제를 떠받드는 신주류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복당을 했다는 이현주 전 의원, 어저께 제가 별도로 해드렸는데 리틀 이재명이라는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꺾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박지혜 이 영입인재 1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정부 갑에서 누구를 꺾었냐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바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인데,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아들 문석균 씨를 꺾었습니다. 이거는요, 그 민주당 당원들이 아주 똘똘 뭉치지 않으면 어려운 곳입니다. 여긴 문희상 전 의장이 워낙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해가면서 당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영입 인재가 들어가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참 의문이다.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. 왜냐하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, 그 중에 뭐 제가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. 워낙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취재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.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을 영입인재인 박지혜 씨가 이겼는데 왜 이겼을까? 이거는 그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좀 취재를 별도로 해보기 전에는 여하튼 이겼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했고, 뭐 이런 게 이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, 영입 인재 중에서 경선에서 진 경우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청주 청원의 신용환 씨라고요. 이 사람이 이제 송재봉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한테 졌죠. 이게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경선에서 대부분
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들이 승리했다. 이게 이제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의 신주류로 등극을 할 것이다. 그럼 이재명 대표의 신주류는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기존 멤버들도 있겠죠? 자, 우선 뭐 정성호, 김병욱, 김영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금까지 떠받들어 온 이제 현역 의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재명 대표의 2021년 대선 때 뭐 열린 캠프라고 하는 멤버들, 조정식, 박주민, 김병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간, 여기도 뭐 사실상의 영입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,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팀이 있었죠.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, 광주 서구을 뭐 공천 받았으니까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고요. 박균택 전 광주구검장, 여기도 광주 강산갑, 그 다음에 이건태 전 고양지청장, 뭐 경기 부천병,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초강세 지역이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가 됐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, 사법 리스크 대응팀, 이 사람들이 다 배지를 달게 됐다 하는 거고, 사법 리스크 대응팀 중에서 배지를 못 다는 사람은 조상호 변호사, 대장동 변호사라는, 거기는 경선에서 서울 금천 최기상 의원한테 졌습니다. 아마 최기상 의원이 굉장히 그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탄탄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, 그 빼놓고서는 대부분 사법 리스크 대응팀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. 그것도 뭐 호남 같은 데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으니까 뭐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인가요?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특보로 임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아까 양구남 특보 뭐 이랬는데, 그 사람들 말고서도 뭐 진석범 특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이게 다 이제 성남시,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시 사회복지사 협회 뭐 이런 데 회장 출신, 뭐 성남시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, 그 다음에 뭐 인천 서구병의 모경종, 부산 해운대 을의 윤용조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당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. 그 다음에 천경배 후보, 전남 영암 무안 신안, 이 사람들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고, 안태준 후보 경기 광주을,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뭐 이런 거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재명 멤버다. 이런 거죠. 이렇게 보면, 자, 요새 속속 경선 승리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돌아오는 영입 인재들, 그 다음에 기존 친명 그룹들, 열린 캠프 멤버들,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룹들,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그룹들. 자,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한 곳만 해도 민영배 후보는 원래부터 친명을 표방했으니까 그 사람은 경선에서 이겼고, 다른 현역 의원들 다 떨어졌습니다. 그 자리를 다 원외 친명들이 차고 들어갔죠. 이러다 보니까 총선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.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고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수가,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계의 신주류가 될 것이다.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 후에 떠받들어가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뭘 어떻게 하겠다, 끝까지 가겠다,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, 적어도 지금 그 친문 천해죠, 비명계들 천해죠, 일부 탈당했죠. 이런 가운데 친명 원외들, 영입인재들, 그 다음에 특보들, 그 다음에 기존 친명 그룹들,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친명계가 총선 후에 다수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. 이 사람들이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신주류로 등극을 하게 될 것이다. 이것도 우리가 공천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